티몬과 위메프의 정상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 일부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주문을 취소해도 환불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용카드사 결제를 대행하는 피지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뿐만 아니라 취소까지 막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티몬 위메프에선 셀러와 소비자 모두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티몬 위메프는 2010년 설립된 쿠팡과 함께 한때 소셜 커머스 3인방으로 불렸죠. 지금은 쿠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쿠팡이 커졌지만요. 월간 결제 추정액이 올 6월 기준으로 티몬은 약 8천억 원, 위메프는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합치면 1조 1천억 원에 달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다 묶이게 된다면요. 최악을 가정하면 1조 원가량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다행히 위메프에서 현재 환불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셀러들 미정산 자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큐텐그룹에 속해 있죠. 큐텐은 2022년에 티몬을, 2023년에는 위메프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또 인터파크 쇼핑, AK몰도 사들였고요. 올 들어서 미국에서 꽤 유명한 쇼핑몰인 위시 인수에도 성공했습니다. 큐텐은 G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사놓고 판매 대금 정산조차 못한 걸까요? 이번 미정산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큐텐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22년에 티몬을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구영배 대표는 G마켓을 2009년에 미국 이베이에 판 뒤에 싱가포르로 건너갔고요. 여기서 세운 게 큐텐이었어요. 큐텐은 해외 직구몰 같은 건데요. 한국 판매자가 큐텐에 입점해서 싱가포르에서 물건 팔 수 있고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베이와 10년간 경쟁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 것이었죠.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등지에서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간의 경쟁 제한 족쇄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쿠팡이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할 때였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주문이 폭증했는데 배송 잘 되는 쿠팡으로 몰렸잖아요. 쿠팡의 질주 탓에 하나둘 낙오자가 생겼고 그게 바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AK몰 같은 큐텐이 나중에 인수한 곳들이었어요. 구영배 대표는 이런 쇼핑몰들을 비교적 싸게 샀는데요. 적자가 이미 많이 나고 있어서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이 거의 없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돈도 안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지분을 현금 대신해 줬다고 합니다. 큐익스프레스를 나중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테니까 상장하면 지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이었어요. 사실 큐텐이 가장 눈독을 들인 곳은 11번가였는데요. 11번가는 주주들이 현금이 아닌 지분은 안 받는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11번가는 지금도 안 팔려서 매물로 나와 있죠. 어쨌든 큐텐은 이렇게 인수한 쇼핑몰들을 엮어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로 판을 다시 짭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에 큐텐 해외 직구 상품을 넣고요. 반대로 큐텐에도 티몬, 위메프 판매자들을 넣어서 역직구로 나섭니다. 이 구상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위시를 올 들어서 인수한 건데요. 기존의 구영배 대표가 사업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동남아와 한국 그리고 북미 대륙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업계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구영배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처럼 국경을 초월해서 직구, 역직구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통합 글로벌 쇼핑몰을 구상했다고 해요. 마침 K뷰티, K푸드 같은 한류 바람도 해외에서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한류 상품의 전진기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이런 해외 간 상품 거래가 많아지면 이걸 보관하고 배송하는 건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맡겨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상대로만 한다면 큐익스프레스의 성장성은 나름 보장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쿠팡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죠. 쿠팡은 한국에 사실상 모든 사업이 있고 해외라고 해봐야 대만 일부 조금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작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위시 인수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티몬, 위메프를 인수할 때와 다르게 위시를 살 땐 현금이 2,300억 원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큐텐은 이 돈을 치르느라 현금이 바닥났고요. 그래서 큐텐 셀러들에게 정산금을 제때 못 주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고 하고요. 티몬, 위메프 사태에 앞서 실은 큐텐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산금이라는 게 구조가 좀 이래요. 우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이 돈이 큐텐에 들어오죠. 그럼 큐텐이 이걸 갖고 있다가 수수료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정산해준 날짜에 셀러에게 줍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두 달쯤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래액의 한두 달치 돈이 큐텐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큐텐이 위시 인수하면서 돈을 크게 쓴 뒤에 정산도 제때 못 해주니까 셀러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요. 자기들 정산금을 위시 인수에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보냅니다. 그런데도 큐텐의 정산 지연은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요. 큐텐은 싱가포르 회사고 셀러는 대부분 한국 회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도 티몬 위메프에 비해 작았고요. 그런데 큐텐 셀러 중에 티몬과 위메프 셀러를 겸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셀러 사이에서 큐텐의 정산 지연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티몬 위메프 셀러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물건 팔았는데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건 판매를 중단하거나 빠지겠다고 한 곳이 하나둘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액이 감소하면 티몬 위메프의 현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지난달에 10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90억 원어치로 줄면 정산할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티몬 위메프는 적자가 그동안 많이 나서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자본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산을 제 날짜에 못 해준 것도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티몬 결제 추정액 흐름을 보면 지연 사태가 일어나기 전 달인 6월 달에 갑자기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요. 평소 5%가량 할인 판매했던 문화상품권이나 포인트를 10%나 할인해서 대대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에 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결국 다 빚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은 정산금을 막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럼 티몬 위메프는 어떻게 될까요? 현 상황에선 회생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죠. 티몬 위메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사업자인데요. 얼마나 매력적인 판매자를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미 판매자의 신뢰가 훼손돼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어요. 특히 결제 금액이 큰 여행사들이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전부 이탈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정산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대략 1,000억 원가량의 미정산 금액이 남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모기업인 큐텐이 자금을 동원해야 할 텐데 큐텐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여서 정산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큐익스프레스 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까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 보이죠. 마지막 희망은 구영배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인데요. 본인 사재를 출연하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선 해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